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좀 가슴이 철렁철렁 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특히 뭐 이번 주 들어와서 좀 가파르게 올랐던 뭐 2차 전지주들, 특히 이제 대형주들이 좀 변동성이 심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좀 많이 난감했던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그동안에 2차 전지 빠지면 뭐 반도체라도 올라오고 다른 거라도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또 다 같이 빠지면서 시장이 상당히 조금 묵직한 그런 느낌으로 좀 빠지면서 상당히 좀 불편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좀 금융주들은 좀 올랐죠. 금융주들은 좀 올랐고 사실 뭐 오늘 밤 뭐 내일 새벽에 발표하게 되는 이제 FOMC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이벤트들에 대한 부담감이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 매물로 좀 작용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기대감에 그동안 많이 달려온 건 사실이잖아요. FOMC에서 뭐 금리 0.25 올린다, 그러니까 뭐 5.25에서 5.5로 올리고 그 다음은 다시 뭐 계속 동결 갈 것 같은 그런 시장의 기대치. 그래서 뭐 9월달에 안 올린다, 뭐 이런 뉘앙스로 계속 시장에 달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벤트를 앞두고 차익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상당히 컸던 하루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 중에서 좀 더 과도하게 올랐던 2차 전지 섹터들 쪽으로 장중에 거의 제가 점심 먹고 왔을 때쯤이니까 거의 1시 전으로 해서 투매성 매물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상당한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그러면 그동안 좀 덜 올랐던 종목들이 좀 올라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없었고 반도체도 같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물론 장중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반전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또 후반으로, 왜냐면 장 초반에 반도체 강하게 출발했다가 좀 밀리기 시작했고 또 2차 전지 밀리면서 더 한 번 더 하락하는 모습. 뭐 물론 장 막판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어느 정도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더 한 번 더 완벽하게 조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FOMC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컸다라고 보여지겠고, 사실 뭐 요번엔 뭐 시장이 다 알려진 부분이잖아요.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다 알려진 부분이었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 제일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결과치에 맞춰서 움직였었다가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뭐 파월이 어떤 언지를 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뭐 그동안 계속 올라오는 동안에 뭐 파월의 뭐 말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발표되는 뭐 고용 지표의 견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파월이 쉽게 비둘기적인 강한 뭐 발언이나 뭐 앞으로의 정책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좀 뭔가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다시 한 번 더 뭔가 의견을 좀 개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발표될 때 시장에 어떤 시그널, 메시지를 준지, 왜냐면 시장이 지금 너무 좀 달아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연일 상승하면서 연준 회의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시켜줄 수 있는 의도 섞인 내용이 좀 나올 수도 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은 좀 의심하면서 좀 매물 좀 내놨던 것 같고, 최근에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좋은 결과치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우리나라 실적 발표 엄청 많았거든요. 뭐 하이닉스, 현대차 비롯해서 나머지만 중대형주들 웬만한 종목들 상당히 많이 실적을 발표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에 따른 뭐랄까요, 뭐 그동안의 기대치가 있는 종목들도 있었을 테고 반대로 뭐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겠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과 다른 행보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면 아침에 오르다가 뭐 후장이 확 빠진 종목들도 있고요. 뭐 상대적으로 뭐 많이 초반에 빠지다가 오후장에 좀 낙폭을 줄인 종목들도 있는데, 뭐 현대차도 실적은 견조하게 나왔고, 사실 뭐 현대차 실적이 견조한 건 시장이 다 알았었던 부분이고 기대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2분기가 피크아웃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감, 요 부분이 좀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 보면 이제 적자폭은 좀 줄어들었고, 대신에 좀 랜드 쪽에 안 좋은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은, 뭐 컨콜에서 랜드 쪽은 계속 이제 감산하는 부분도 계속 얘기했었고, 실적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좀 그동안 기대했었던 대로 DDR5나 HBM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이쪽에 대한 기대치를 다시 한번 컨콜에서 말해줬다라는 점, 이 부분이 조금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FMC에 대한 경계감, 실적 발표 일정에 따른 뭐 차익 실현 매물 이런 부분들이 좀 뒤엉킨 하루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본다라면은 그동안 이제 못 샀던 매수를 못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뒤늦게 따라가면서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막 시장의 내수주들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막 매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었고 매도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좀 따라붙는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뭐 어느 정도 좀 과열 양상 속에서 어느 정도 예견됐던 하락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만약에 아마 그렇게 계속 올랐다라 그러면은 상당히 좀 뭔가 그 과속이죠. 과열이라기보다 거의 과속의 그런 느낌 속에서 나중에 좀 더 큰 뭔가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지금의 하락이 뭐 큰 게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누구나 좀 예견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오늘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실적 발표 일정, FOMC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결합된 상태 속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시장에서 또 개인들의 2차 전지 추격 매수에 매도세가 좀 나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 상황이라면은 뭐라 그럴까요? 오늘 또 약간 좀 아침부터 좀 찬물을 퍼부었던 게 그거잖아요. IMF가 이제 세계 경제 전망치 하면서 미국은 상향 조정을 하면서 국내는 지금 계속 하향 조정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 하향 조정시킨 이 원인이 뭐 수출도 안 되고 뭐 소비도 안 좋고 다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IMF에서 국내 이제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 조정하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비에 대한 우려감,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소비주들, 내수주들 다 급락하는 모습이죠. 소매 유통주들 급락했고 뭐 의류주들 비롯해서 뭐 대형 화장품 주식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뭐 마트, 뭐 편의점 할 것 없이 그냥 다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항공주는 어제부터 좀 하락을 하기 시작했죠. 항공주 그 외에도 뭐 아시다시피 뭐 여행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웬만한 소비주들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들 이런 쪽들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좀 기대감이 없었던 섹터라서 많이 빠졌던 섹터인데도 거기에 또 한 번 더 투매를 하면서 그게 또 2차 전지 쪽으로 이동하는 흐름까지 좀 연결되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또 일시적으로 다시 또 내수주들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더 강하게 밀어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내수주는 좀 한동안 힘들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수출 위주로 되어 있었던 시장의 구조적인 부분들 때문에도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오늘 어제의 내수주 하락과 투매 과정 속에서 또 룸이 생기면 그쪽에서 또 예기치 않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역시 그쪽도 지금 실적 발표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안고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급락한 내수주들 개인이 뭐 버렸거나 뭐 기관이 버렸거나 외국인이 버렸던 이 내수주들도 경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또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다라면은 또 어느 순간에는 최악을 확인했기 때문에 또 달라진 행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방치할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지금 금융주들 반등한다고 이거 따라가실 분은 제가 봐도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내일 뭐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요거 대한 그런 흐름 뭐 이런 부분들 정도로밖에 개인적으로 안 보이고 또 최근에 좀 시장이 안 좋게 계속 얘기 나온 거는 이제 증권사 보유하고 있는 PF 물량 상당히 좀 터질 게 많다. 지금 연체율이 새마을금고보다 더 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PF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또 압박하고 그로 인한 불편한 투자에 대한 불편함 또 그다음에 자금이 그런 PF들 쪽으로 몰리지 않으면서 돈이 결국은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온 상태 속에서 또 2차 전지로의 쏠림을 또 만들어냈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식시장의 쏠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을 참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복합되어 있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거죠. 경기도 안 좋다. 그렇다고 뭐 아파트를 살 수도 없다. 대출 받으면 금리도 높다. 그렇다고 뭐 PF 상품 같은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기도 싫다. 뭐 물렸다. 개미들이 좋아하는 바이오 안 간다. 다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2차 전지 잘 가네. 2차 전지 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흐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일각에서는 투기적인 세력들이 들어왔다. 뭐 코인 하던 사람들이 넘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말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뭐 또 아까 오늘 또 장중에 워낙 2차 전지 섹터주들 많이 빠지다 보니까 모 증권사 모 창구를 통해서 뭐 수조 원대에 가지고 있는 개미가 뭐 던졌다.
일부분.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한번 채팅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 아는 분의 지인이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조 단위로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그분이 그 증권사 거래하긴 하는데 그분 물량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이 확률이 가장 높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진짜 그분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루머가 막 양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사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사실 최근에 반도체와 2차전지 랠리 시속 게임에 있어서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살아야 되는데 둘이 같이 와르르 무너진 상태잖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래 꼬리는 달렸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좀 한번 희망을 갖고 보시고 아시잖아요. 탄성이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한 번에 절대 못 멈추거든요. 한 번에 절대 못 멈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가다가 급락한 만큼 리바운딩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리바운딩 이후에 다시 고점을 고점을 높여서 가는지 못 높이고 내려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비중을 조절하시는 전략을 쓰면 되니까 사실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급등주는 급락이 분명히 나오지만 그 급락 이후에 급반등하고 다시 또 내려앉는 이런 다운, 업, 다운, 업, 다운을 계속 거치면서 뭐 약간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을 타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급등한 이후에 급락하고 급반등 주고 통통통통 하다가 또 쭉 빠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경험칙상 이렇게 좀 과도하게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올랐던 종목들은 사실 뭐 그 실적과 그 괴리 주가의 괴리를 좁히는 시간적인 조정은 분명히 있었고 가격적인 조정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2차전지가 없으면 안 되겠다. 나만 시장에서 도태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진 개인 투자자분들이 뒤늦게 따라오는 현상 속에서 이런 급등과 또 거기에 또 매도를 하는 급락 과정의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하루만 해도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일단은 벌어졌고 일은 벌어졌고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대응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죠. 빠졌는데 다시 2차 전지를 살 것이냐, 빠졌으니 다른 걸 살 것이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저도 쉽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응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팁 이런 정도는 방송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과거에도 많이 겪었죠. IMF 때부터 주식을 했으니까 그때는 뭐 IMF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 그때 생각해 보면 지금의 2차전지 주식들이 많이 간 것만큼 그때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갔어요. 지나고 보면 그래요. 지나고 보면 진짜로 뭐 요새 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닷컴 버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랑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도 새로운 기술 눈만 뜨면 급등했었고 그때는 뭐 물론 지금보다 주식수가 많이 적긴 했죠. 코스닥 시장에서. 그러긴 했고 또 상한가가 15%뭐 이렇게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 10%였었나? 10%였다가 나중에 15% 됐었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12%에서 15% 됐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도 뭐 눈만 열면 갔었어요. 그때도 지금의 2차 전지 대장들처럼 뭐 사이버텍, 뭐 로커스 홀딩스, 그다음에 핸디소프트, 뭐 새로운 기술, 버추얼텍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었고 그다음에 뭐 기술주는 아니지만 뭐 동특 같은 경우도 막 한 몇십 번씩 상한가 가는 그런 상황도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었고 뭐 근데 그게 또 그 당시에는 트렌드였었기 때문에 막 시장에서 막 그때 그랬었잖아요. 한동안 뭐 새로운 기술 수첩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인기였다 이런 것처럼. 근데 어쨌든 간에 항상 시장이 좀 변화하지만 지나간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흐름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코로나 터지고 나면서도 뭐 물론 대장주들 나왔었고 뭐 사실 그 전에도 화장품 주식들 같은 경우도 뭐 다 몇십 배씩 20배씩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2차 전지 오른 것들이 뭐 비싸다 싸다 말하기는 좀 사실은 어렵죠. 지나고 나 봐야지 비싼지 싼지를 아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의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니까 화장품 주식들도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 뭐 물론 바이오 주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이오 주식들도 뭐 20배, 30배 뭐 엄청 많이 갔으니까
하지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주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오른 적은 별로 없었으니까 지금이랑 또 그때랑 또 왜냐면 그거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당시에 좀 지나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뭐 진단 키트들도 막 다 몇 배씩 올랐었고, 그죠? 코로나 연구하는 그런 제약회사들도 많이 올랐었고.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의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상승이 과하다라고 생각될지 여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답은 한 가지예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인데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주가가 오른 만큼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잖아요. 주가가 올라서 실적이 따라 붙어주면 당연히 고퍼는 내려가는 것이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실적이 안 따라 붙어주면 계속 고평가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간이 확인을 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에도 이런 행보를 그려왔고 그런 행보 속에서 대장들은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2차 전지 대장주들이 뭐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대장 역할을 해줬던 것처럼 지금 뭐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보는 거고 또. 그래서 그런 상황이 뭐 쉽게 꺾일 상황은 좀 개인적으로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단기에 좀 과하게 올라온 부분이 결과적으로 있으니 이 부분을 덜어내고 뭔가 좀 숨고르기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에 접어든 건 분명히 맞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고려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랑 반도체가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같이 쭉 빠졌기 때문에 이게 반등할 때 누가 가는지도 중요하겠고요. 다시 시장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개인들 신용 많이 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마다 신용이 다 소진이 될 정도고 신용이 안 들어가는 종목들도 많고, 신용을 줬다가도 바로바로 막아버리는 종목들도 지금 많거든요. 분명히 아침에 봤는데 신용되는데 오후에 신용 안 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오른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쪽들은 경고된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수급 관계를 좀 잘 챙겨 보시고, 사실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는 약간 뭐 투기성의 자금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용 뭐 이런 거 많이 써가지고서 매매하다 보면은 또 오늘처럼 이렇게 한 번만 맞아도 순식간에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용 매매 같은 것들은 좀 자제하시고 주의 깊게 조금 보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레이크 밟았다고 해서 갑자기 쓰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과속을 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아시잖아요. 차가 뒤집어 버리거나 뺑 돌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완만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 그 완만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안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쭉 가주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가다가 이제 급브레이크 밟았을 그 엑셀이죠. 엑셀을 과속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브레이크 밟았을 때 뭐 차가 쿨렁하기도 하고 나한테 데미지가 오기도 하는데요. 지금이 오늘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차 전지가 있던 2차 전지가 없던 모든 분들한테 좀 충격적인 하루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은 벌어졌고 대책을 조금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MC도 중요하고 내일 뭐 어떤 결과를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한 번 더 출렁거릴 수도 있겠고 반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과열을 좀 시키는 조정 속에서 다시 시장이 갈 것인가, 지금의 주도주들이 그대로 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실적 발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현대차, 하이닉스 비롯해서 나머지도 상당히 많았어요. 오늘 뭐 OCI도 있었고 너무 많아가지고 세기도 힘들 정도로 실적 발표가 많았는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매도의 흐름이 그 실적 발표와 함께 연동했다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 내일쯤이면 뭐 해당 주들 같은 경우는 레포트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레포트에 따라서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내수주들이라든지 소비주들이라든지 그동안 좀 망가졌던 종목들 더 이상 좀 투매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 보니까. 지금 한 며칠 동안도 소비주들이 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투매가 너무 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다시 또 2차 전지로 가는데 2차 전지에서 또 손실을 보게 되면 돌아올 길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내수주 빠질 만큼 빠졌고, 뭐 물론 실적 발표 때문에 불편한 마음에서 팔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
함께 내수주들이 좀 바닥을 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소매 관련된 지표 보니까 뭐 백화점도 성장이 조금, 제일 보니까 성장이 가장 강했던 데가 편의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편의점 관련주도 크게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의 눈이 다른 쪽에 좀 쏠려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뭐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도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기관 계속 매수하는 모습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많이 비어져 있는 빈집 중에서도 결국은 실적이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는 종목들은 반드시 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빈틈을 파고들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무튼 뭐 내수 소비주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경기 성장률 하향 조정하는 상황 속에서 좀 투매성 매도가 많이 이어졌다라는 점,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 좀 고려해서 뭐 바닥에서 좀 더 투매하기보다는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관망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매매하는 게 좋겠다. 기본적으로 있는 걸 팔아가지고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지 하고 좀 옮기기에는 살짝 늦은 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서 좀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했고, HBM DDR5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컨콜에서 했고, 이 부분이 실적에 있어서 계속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캐펙스 투자를 막 늘리는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내용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 조금 아쉬웠고, 그다음에 뭐 적자폭 감소된 부분들, 그다음에 낸드 계속 안 좋다고 얘기한 부분 좀 안 좋았죠. 그래서 낸드는 올해도 계속 감산하겠다. 뭐 요 부분 얘기 좀 했습니다.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배당 1,500원 발표하고 실적 뭐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오늘 실적 발표하고 이번 주까지 웬만한 큰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다 되니까 웬만한 기업들 좀 실적 발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너무 처참할 정도로 내수주들 많이 빠졌더라고요. 음식료도 최근에 보면 좀 올라오다가 좀 쫙 빠지면서 좀 많이 보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좀 많이 빠졌어요. 항공주들도 잘 가다가 유가 오르고 환율 오르니까 그냥 쭉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 나오면서 실적과는 좀 다른 행보가 주가에서 좀 녹아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서 변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다시 또 내려앉았던 상황인데, 게임도 살아있는 거 살아있고 바이오도 살아있는 거 살아있어요. 보니까 오늘 보니까 펩트론도 올라왔죠. 그다음에 뭐 올랐죠? 오스코텍, 유한양행 같은 애들 요새 조금씩 변화되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살아있는 것 같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게임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살아있는 건 살아있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좀 가다 말고 좀 조정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로봇은 좀 요번에 반등하면서 뭔가 변화를 보여줬고, 요번 조정은 로봇주들한테는 조금 득이라기보다는 좀 뭔가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정? 뭐 레인보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가던 길이었었고, 뉴로메카도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레인보우, SPG 이런 로봇주들 같은 경우도 한번 요번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인공지능은 뭐 솔트룩스 많이 갔다가 좀 조정을 받은 상태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는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기판주들이 좀, 사실 기판주들이 장 초반에 엄청 강했었거든요. 근데 시장 때문에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기판주들, 왜냐면 지금 이렇게 위로 쌓는 거 말고 이게 옆으로 쌓는 거, 요것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기사들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보신다면 기판주들 조금 긍정적이고, 아까 하이닉스 향, HBM 이런 부분들 계속 주의 깊게 한번 반도체 섹터 쪽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는 약간 그것들 조금 괜찮은 흐름으로 연결됐었고, 오늘 금융주 올랐지만 사실 추격 매수는 조금 권하지 않고 조금 봐야 된다. 증권이나 금융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관련된 부분들이랑 금리의 변화를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과연 최근에 많이 오른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제끼고 다시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이번 주 지나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대응 전략 위주로 좀 드릴게요. 제가 뭐 보는 종목들 중에서 뭐 지난번에 드렸던 종목들은 바로 시세가 나긴 났었는데
뭐 그 이후에 다시 또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들 몇몇 좀 강조드렸던 종목들은 좀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도 일정 부분 최근에 주도주로 나섰던 종목들은 계속 주의 깊게 좀 보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다들 힘드실 테니까 오늘 조금 시장 분석하고 대응하는 거 위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죠. 추세를 계속 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비슷한 그림이라고는 좀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요 부분, 그다음에 지금 요 부분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좀 가다가 접어주고 조정받고 다시 쭉 갔다가 이렇게 접어줬는데 뭐 여기서도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좀 이겨내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장대 음봉의 이 저점 부분, 그죠? 이 장대 음봉의 전 고점이고 이 장대 음봉의 저점 부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태죠.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뭐 요 가격대, 그죠? 요 고점대죠. 요 고점대. 여기 수준에서 코스닥 오늘 종가가 형성됐기 때문에 코스닥에 지금 지수를 움직이는 것들을 아시잖아요. 2차 전지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의 흐름은 역시 지수로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0일선이 우상향으로 돌아섰고 21선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다라면은 코스닥도 한 번에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지수는 거의 한 지금 오늘 900하고 이게 뭐라 해야 되죠? 900.63이죠. 900.63에 마감이 됐는데 일단 900선 정도. 개인적으로는 지지선 보면은 여기 한 880선 때 여기 갭 있는 부분, 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한 지지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거기까지 거의 갔다가 올라왔잖아요. 저가가 886이었었으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왔다라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코스닥은 어떻게 해야 되냐. 코스닥 지수를 올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 말고는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는 뭐 바이오 대형주들 하고 뭐 반도체 일부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오 대형주가 이끌어주지 못하면 코스닥 지수는 뭐 2차 전지 대형주가 이끌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음봉의 정체 나중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거래가 많으면서 급락했으면은 뭔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물론 최근에 시그널이 나오긴 계속 나왔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상승, 지수는 상승하는데 오른 종목은 몇 개 안 돼. 그죠?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요. 오늘 아침에 뭐 지수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이 어저께는 전체 하락 종목과 오른 종목이 한 5대1 정도 됐으면 오늘은 10대1까지 됐단 말이죠.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수는 오르고 뭔가 막 가고 있는데 빠지는 종목은 계속 더 늘어나고, 이게 항상 그 시장이 변화할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잖아요. 반전할 수 있는 신호들. 그래서 이거 정말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지없이 오늘 내려오긴 했습니다. 항상 바닥에서 징후가 시장의 지수가 빠지는데 하락하는 종목보다 상승 종목 수가 더 늘어난다거나 이럴 때 바닥의 징후가 강하고, 고점의 징후도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늘어나기 시작한다. 이러면 여기도 약간 고점의 징후들이 항상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지수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역시 좀 대형주들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이 장대 음봉의 한 중간 정도 한 920선대에서 930선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코스닥 지수가 빨리 회복을 해주는지 못 해주는지가 이번 주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맞고 나면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물론 빨리 안 되면 여기서 이제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반등 시도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게 횡보라도 해주고 좁은 박스권을 그려주면서 반전을 노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오늘 찍은 저점을 지지선으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20선 전후를 중간의 저항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코스닥의 운명이 갈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반등 시도를 계속해도 이 장대 음봉의 중간을 못 넘고 되밀린다라는 것은 2차 전지가
맛이 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못 올라간다라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살아나 줘야지만 코스닥을 살릴 수 있다. 2차 전지라고 하기도 좀 그러네요. 몇몇 일부 종목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주요 종목들이 회복되는지 여부가 코스닥 지수에 좀 중요한 영향을 준다.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는 사실 의미 없고 그 종목들의 방향성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 시가총액으로 보면 코스닥에서 여기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포스코 DX 이쪽이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하잖아요. 이거 빼고 나면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뭐 JYP 엔터, 뭐 HLB, 뭐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뭐 게임, 뭐 제약바이오, 일부 엔터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 위에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의 지수에 기여하는 그 율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신다라면은 2차 전지의 방향성과 지수의 방향성 이렇게 조금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하여튼간 요새 코스닥 시총 상위에 2차 전지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서 포진해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지금 보시면 많죠.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음에 포스코 DX는 뭐 2차 전지인 거라고 쳐주죠. 포스코 그룹주 뭐 전체적으로 여기 WCP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첨법, 윤성 FNC 있고요. 그죠? 성일하이텍, 포스코 엠텍, 대주전자. 뭐 이게 거의 한 30위권 내에도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죠. 코스닥이.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고, 거래소만 보더라도 지금 거래소는 보시면 삼성전자가 당연 톱이긴 하지만 2등이 LG에너지솔루션이고 4등이 포스코 홀딩스란 말이에요. 이게 벌써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LG화학, SDI, 포스코 퓨처엠이 여기 또 올라와 있고요. 그죠? 쭉 여기 아까 금양 있었는데 금양 어디로 갔죠? 금양 41위권에 있네요. 보니까 금양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지수를 뭐 솔직히 뭐랄까 지수를 볼 게 의미가 있나? 뭐 20% 정도죠. 그냥 2차 전지만 오르면 지수 오르고 2차 전지 빠지면 지수 빠지니까 어쨌든 간에 뭐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차트상으로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트에서는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코스닥보다 이제 코스피는 뭐 세게 오른 바가 없으니까 약간 21선, 60일선 지지하면서 여기 박스권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2650선 상단 저항 계속 보시는 게 좀 맞겠습니다. 일단 바닥선으로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말씀드린 대로 2580, 70 요 사이 정도 네, 지수는 생각해 놓고 지수 관련주들은 좀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빠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수를 잡아주느냐 못 잡아주느냐 이게 좀 관건이다. 못 잡아주면 지수는 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차분하게 좀 보시면서 지수 관련주 뭐 ETF도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지수 관련해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ETF도 다 2차 전지 ETF 설정 엄청 되면서 마구 사가지고서 끌어올려졌던 것처럼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개인들도 뭐 주식 선물 매도를 통해서 공매도 같은 느낌으로 매도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승리를 했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개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 나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좀 주가의 움직임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대장주들 흐름 먼저 좀 볼게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도 지금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의 장대 음봉과 윗꼬리가 긴 이 2차 전지들의 고점은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해당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2차 전지주들, 그죠? 시가 기준으로 지지선 설정하시고, 저항대는 당연히 오늘의 고점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항상 제가 뭐 팁 아닌 팁처럼 드리지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일단 고점을 보고 나면 그 고점이 내 원금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고점
고점에 다시 가지 않는 이상 주식을 잘 팔지 못해요. 뭐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뭐 10만 원 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20만 원, 30만 원 사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50만 원, 60만 원에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로 각자가 생각하는 원금과 손실 감내도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사실 오늘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수급상으로는 보면은 외국인이랑 기금이 샀지 개인들은 에코프로를 계속 팔았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차익 실현을 잘 해왔다라면은 뭐 정말 해피한 일이죠. 그리고 외국인과 연기금이 샀더라. 요 부분인 거죠. 이거는 뭐 MSCI 지수 8월 달 리밸런싱에 대한 기대감도 일정 부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개인들이 팔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렇게 팔았는데 왜 내 주변에는 저걸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아무튼 개인 투자자분들은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여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한 3일 정도 지지선이 한 11만 원대 중반 나오잖아요. 11만 한 5, 6천 원 정도? 그죠? 이 가격이 좀 깨지면 한번 21선 터치하는 10만 원 정도? 10만 원 죄송합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한번 저점 확인 더 하러 갈 수도 있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뭐 물론 여기서 사고자 하는 수급들도 분명히 다시 또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한 132, 3만 원 정도? 네, 여기가 좀 강한 저항대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뭐 오늘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라든지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 내지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모두 한 130만 원대 초중반대, 네, 여기 부근에 저항을 좀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올라가더라도 이 가격대를 강하게 다시 뚫지 못하고 되밀려서 오늘의 저점을 재이탈한다. 그랬을 때는 매도세가 훨씬 더 우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잖아요. 21선, 61선과도. 그래서 이 이격을 줄이기 위한 뭐 횡보 박스권이라든지 아니면 선행적인 조정, 이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와 쇼커버링과의 뭐 상관관계에서 많이 올라온 거긴 한데, 에코 비행 같은 경우도 이것도 30만 원 위로 뚫으면서 쇼커버링이 시작된다고 막 계속 얘기가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30만 원대 뚫자마자 이제 쇼커버링이 시작되면서 급등한 케이스인데, 일단은 뭐 58만 원까지 단숨에 갔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쉽지는 않잖아요. 정말 코스닥 개별주 뭐 작은 거 아니고서 대형주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제가 IMF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대형주 장세에서 이런 일이 좀 사실 쉽게 일어나지도 않지만, 오늘 좀 거래도 많이 터졌고 에코프로 비행 고점 58만 원 찍고 지금 45만 5천 원, 상당하잖아요, 갭이. 그렇기 때문에 좀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바닥에서 사신 분들이라면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물론 누가 봐도 한 40만 원대 부근이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추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지선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한 36만 원 정도. 네, 이 정도가 좀 중요한 가격대다. 그래서 이 가격을 안 깨는 선에서의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아마 저가 매수세가 다시 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고요. 수급은 역시 좀 외국인 계좌. 이게 외국인 계좌가 제가 봤을 때는 분명 외국인도 있겠지만 쇼커버링 하는 매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고, 개인 투자자분들을 여기 이대로라면은 잘 매도해서 수익 실현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시고, 상승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강한 저항대는 한 48만 원대, 네, 9만 원대 여기 보도록 할게요. 올라가더라도 50만 원 기준으로 좀 매물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보유하신 분들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포스코, 사실 저는 포스코 퓨처 옛날에 포스코 케미칼일 때부터 작년이죠. 작년 가을부터 좀 사실은 2차 전지 원탑이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려왔고, 뭐 포스코 홀딩스도 좀 안정되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급등하기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갈 거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급등했잖아요. 예전에 포스코 DX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골라드리고 나서 그 다음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이렇게 사업들이 수직 계열화되면서 시너지 효과들이 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강하게 반영이 됐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나머지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컨센보다는 좀 미달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계속 보여주는, 지난번에 포스코 홀딩스가 2030 비전 딱 발표하고 그 다음날서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기업이 지금 현실보다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시장에 더 메리트 있게 받아들여졌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최근에 뭐 증설 발표라든지 뭐 계약 발표,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많이 영향을 줬던 상황인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실적도 좋았고 지금 추세도 상당히 강한 편인데요. 뭐 오늘 윗꼬리가 길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좀 양봉으로 계속 마감된 상태라서 이게 조금 제일 어떤 면에서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에 많이 올랐고 5일선과의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5일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횡보 내지는 박스권 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 주가는 뭐 안 가본 길이라서 제가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갭이 항상 남아있다라는 점은 항상 미래에 항상 부담으로 좀 작용했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오늘 저점권이죠. 75,000원 부근. 이게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걸 뭐 이렇게 지지선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저항선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뭐 위아래로 거의 막 20-30%씩 움직여 버리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의 저점은 마지노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성을 보이는 한이 있더라도 80만 원대, 8만 원대죠. 죄송합니다. 8만 원대를 좀 기준선으로 좀 잘 잡고 이 가격이 좀 이탈되면 좀 리스크 관리를 조금 고려해 보는 전략,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뭐 반대로 상승을 하더라도 9만 원 부근을 강하게 다시 재돌파하지 못하고 매물 맞고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 부분 옆으로 뭐 박스나 조정, 이거에 대한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술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리니까 보유하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좀 기관들이 좀 많이 팔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했네요. 보니까 일단은 그렇다라는 점 봐주시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사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목표가를 한 70만 원? 네, 요 정도까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69만 4천 원 딱 찍더니만 좀 밀려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음봉도 길었고 크고 거래량도 좀 많았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좀 부담이 됩니다. 거래량이 많이 실렸는데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매도세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포스코 인터는 좀 약간 다른 행보긴 한데 음봉에 거래 실리고 이렇게 윗골이 길다라면은 조금 당분간은 상승에 대해서는 그냥 기술적인 분석만 단순하게 해드렸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오늘 저점은 반드시 좀 앞으로도 좀 지켜줘야 될 부분, 5일선 오늘 찍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한 53만 원 정도 지선 설정하시고 60만 원 정도가 기술적인 저항대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회복하느냐 아니면 53만 원에 다시 깨지느냐, 이 부분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주시고요. 오늘 보통 음봉 부분인 58만 원 부분이죠. 이 부분 좀 강하게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올 때 수급의 변화를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오늘 약간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단기 좀 피크아웃 징후 그런 부분 좀 있어요.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거래량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마다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저항대 돌파에 계속 실패한다라면은 조금 뭐랄까요, 주의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렸고 또 포스코 홀딩스 있었죠. 네, 포스코 홀딩스도 좀 저는 천천히 오래 갈 거라 생각했고, 목표치를 사실 예전 최고점이 포스코 홀딩스가 76만 5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오늘 고점이 76만 4천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가에서 한 1,000원 정도 부족한 상태였었는데, 역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같은 방향성 탔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이 구간대에서 비전 발표하면서 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좀 오늘 거래가 좀 많이 실렸다라는 점, 다 역시 음봉이다라는 점, 이 부분 때문에라도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68, 9만 원 정도
네, 이 부분에 좀 강한 저항 좀 생각하고요. 지지선 역시 오늘 찍은 저점 부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탈하면 실질적으로는 어디를 지지선이라고 좀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한 55만 원대 정도가 다시 좀 뭐랄까요? 오늘 저점이 이탈된다라면은 여기 55만 원대 정도가 다시 한번 뭔가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구간대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은 뭐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고 개인분들만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많이 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뭐 요새 또 제2의 포스코 홀딩스다라고 하면서 LS가 좀 급등을 했었죠. LS도 사실은 저도 제 고객분이 장기로 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급등할 때 좀 못 팔면 좀 상당 기간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저도 이제 매도에 임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제2의 포스코 홀딩스다라면서 뭐 이것저것 뭐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어제. 그러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이 10만 원 부근이 잘 못 넘었었던 종목이었었는데 이번에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LS 같은 경우는 보유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신규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10만 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저가가 10만 1,200원 찍고 올라왔는데 10만 원을 계속 잘 유지해 준다라면은 추세상을 계속 좀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사실은 이 가격 언더로 내려오면 뭐 LS의 자회사들 실적이라든지 LS의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사실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LS 같은 경우는 10만 원 언더권에서는 아마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힘들도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LS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뭐 이런 오늘 같은 변동성이 또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러하다라면은 아마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 속에서 다시 리바운딩이 된다라면은 12만 원과 이 13만 원 사이에서 매물 공방을 잘 이겨내 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2차 전지 강한 그런 과열 양상 속에서 차선책으로 선택된 게 뭐 LS였었고, 어제 뭐 고려아연도 따라가는 그런 흐름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LX 그룹 가니까 이제 LX 그룹까지 가면서 뭐 정말 이제 약간 좀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막 집중도가 높아졌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LS도 좀 최근에 급등했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분석을 해드린다라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10만 원 정도가 강한 저항대였다라는 점. 그다음에 맥시멈이 예전에 한 15만 9천 원대 정도 될 거예요. 오늘 뭐 거의 15만 1천 원까지 갔으니까 아마 비슷하게 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 가면은 매물이 나오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라서 이 부분 고려해 보신다라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 중간선 정도를 다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고 맞고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성이 결정이 되니까 오늘 음봉이 많이 발생하고 또 길은 음봉이 발생한 2차 전지 전체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LS는 12만 원과 13만 원 부근에서의 공방을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13만 원 다시 못 넘어가는 수준 내지는 12만 5천 원 이 정도 못 넘어가는 수준 속에서 다시 밀리는 상황이다라면은 뭐 리스크 관리 해가면서 10만 원대 지지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매매하는 전략 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금양은 뭐 제가 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어요. 이거는 또 뭐 워낙 많이 간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뭐 10조가 넘어간 종목이었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일단 실적 면에 있어서는 아직 보여지는 부분은 분명히 없고요. 하겠다는 무슨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주축에 돼서 올라왔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인 건 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힘이 좀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집중력을 가지고 매수를 했고 외국인 계좌로 좀 매도가 나왔다라는 점. 다만 이제 오늘 변동성은 크지만 뭐 적어도 한 제가 봤을 때는 한 13만 원 부근, 네, 단기적으로는 좀 지선 역할을 해주게 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가격대 깨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15만 원 부근, 네, 오늘 종가 부근이죠. 요 가격대가 좀 잘 유지가 되는지가 향후에 좀 중요하겠는데, 사실 13만 원과 15만 사이, 2만 원 정도 갭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힘이 작용을 하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겠어요. 양봉으로 계속 붙고 거래가 계속 들어오는 상태라면은 좀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제 하방으로 터치가 들어가면은 21선과의 좀 이격을 줄이는 조정도 고려해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뭐 11만 원 부분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많이 밑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오늘 저점을 역시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은 대부분 오늘 저점이 지지선이자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종목들 뭐 너무 많이 갔죠. 근데 2차 전지도 이렇게 뭐 잘 가는 종목 한 대여섯 종목 말고는 오늘 다 처음 올라온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SK 뭐 아이테크 이쪽은 뭐 오늘 수주 공시도 나왔고 실적 공시도 나왔었습니다만은 거의 못 움직이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좀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이 밑으로만 다운되지 않는다라면은 새로운 시각에 좀 흐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9만 원대 초반부터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 분명히 있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수급만 놓고 보면 오늘 외국인 계좌, 연기금 계좌가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투신도 사고 개인만 좀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라면은 뭐 상대적으로 덜 오른 SK 아이테크놀로지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 장중에 한번 한 10만 원 정도? 네. 초반. 그러니까 물론 아까 10만 원 한번 깨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깬 건 아니죠. 아침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장중에 변동성 있을 때 제가 10만 1,000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봤었는데 쭉 끌고 올라와서 끝났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종목이 좀 2차 전지 안에서는 좀 센 종목이었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10만 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한번 저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아까 흐름상으로는 한 10만 2천 원 정도 단기적으로 좀 지지선 설정해 놓고 오히려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서 13만 원 부근에 좀 저항대까지 좀 고려해서 SK 아이테크놀로지의 행보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최근에 SK 이노베이션도 물론 유중이 걸려 있긴 하지만 SK 이노베이션의 행보도 많이 달라졌었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이랑 뭐 거래한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밑에 있는 SK 온 뭐 기타 등등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SK그룹주들이 2차 전지 랠리에서 동참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에서 새롭게 조금 관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SK 아이테크놀로지 흐름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이 종목은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뭐 SKC도 지금 바닥에서 움직임이 이제 좀 생겼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좌를 좀 많이 샀죠. 오늘 기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상대적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랑 SKC 사실 SKC는 ISC 인수하고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ISC는 오히려 SKC에 인수 당하고 나서 잠깐 하락했다 지금 오늘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장중에 거의 아까 제가 봤을 때는 11만 원 가까이 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ISC가 그런 행보인데 SKC도 지금 뭐 반도체 쪽 부분이라든지 2차 전지 쪽 부분이라든지 사실은 다 갖고 있는데 좀 힘들었었는데 뭐 동박 오늘은 동박 관련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리막 이런 쪽들 많이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시장 후반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SKC하고 SK 아이테크놀로지는 그동안 좀 만약에 많이 급등했던 다른 2차 전지 뭐 양극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좀 다르게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 실리면서 거꾸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한번 관심을 갖고 2차 전지 후발로 좀 봐주시는 전략은 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 좀 한번 봐주시고 뭐 대주전자가 이것도 참 못 올라오긴 하던데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박스권 위에 그려뒀던 위에 상단에 그러니까 박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박스 그려야 되는데 지금 박스 중단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전자도 여기 10만 원 정도 잘 지지하는지 확인하시면서 방향 전환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노신소재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왔다가 오늘 역시 빠졌습니다만은 뭐 일단 거래량 실리고 음봉 아까 음봉 이렇게 생긴 것들은 다 같은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아래 꼬리가 달린 종목들은 윗꼬리든 아랫꼬리든 고점과 저점이 확실히 정해져 있고 그게 이탈하면은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일단 실질적으로 나노신소재는 이제 18만 원 부근대 저항과 한 16만 원 정도 네, 지지선 이렇게 설정해 놓고 뭐 매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좀 거래도 많이 실렸기 때문에 조금 중요합니다. 17만 원대 위로 빨리 올라가는지를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조금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오늘 첫 거래에 실렸거든요. 동박조끼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지난번에 잠깐 반짝했다가 거의 한 2, 3주 쉬다가 오늘 또 양봉에 거래 양쪽으로 실렸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지금 지긋지긋하게 안 가고 있지만 53,000원대 부근이 지선 역할을 해줄 거고, 가격적으로는 여기 6만 원 부근에 좀 저항이 있잖아요. 이 6만 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 실려주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조금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외국인 많이 샀고 사모펀드도 좀 사기 시작하고 연기금도 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묵직했던 동박이라든지 분리막 쪽에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한테도 시선 좀 가고 있으니까 이런 쪽들도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뭐 WCP 많이 갔잖아요. 분리막. 네, 이것도 분리막 많이 갔었는데 오늘 음봉이긴 하지만 추세는 계속 살아 있거든요. 이쪽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CP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7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긍정적인 추세 흐름은 좀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거 외에도 뭐 탑 머티리얼즈,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최근에 좀 계속 흐름들이 있었던 것들이 좀 많이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늘 2차전지 또 뭐가 있었네요. 워낙 많아서 2차전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지금 뭐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는 주요 종목들은 다 좀 봐드린 것 같아요. 뭐 반도체도 뭐 오늘 아침에 어제도 그렇고 한미반도체 네 많이 가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저는 만약에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죠. 이렇게 고공권의 박스에 있으니까 이 박스 어느 쪽으로 탈피하는지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 향들, HBM 향들 뭐 이런 거 조금 고려해서 종목 선정하시면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거 말고 네, 요게 좀 하이닉스 양 대장주였었잖아요. 좀 최근에 조정 받았거든요. 3만 원 넘었다가 2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점 기반으로 해서 이 종목도 지금 21선과 이격을 많이 줄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61선이랑 이격이 있는 상태긴 하지만 그동안의 흐름이 21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고, 뭐 오늘 기판주들은 초반에 좀 괜찮았죠. 제일 못 가던 뭐 심텍도 그랬었고 뭐 다른 것들도 좀 괜찮았었는데 좀 밀리는 양상에서 반도체는 그런 것 같아요. 대장이 가면 뭐 이수페타시스도 가다가 밀리긴 했잖아요. 다시 이제 대장들이 좀 있는 상태인데 그 대장들의 행보 이후에 다른 후발주들이 좀 튀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다시 움직여 주느냐 이게 다시 중요하거든요. 그러려면 또 2차 전지랑 또 상관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세법이 많이 복잡하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반도체 쪽들은 뭐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직까지는 이제 반도체 업황은 막 좋아가 아니니까 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고사양 HBM 쪽들은 앞으로 많이 기대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고 기판도 기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안 좋고, 그 과정에서 고사양 부분이 인공지능과 연결돼서 좀 좋다라는 심리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뭐 이쪽도 2차 전지 못지않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섹터긴 한데, 선조정이 최근에 좀 반도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한번 챙겨서 좀 봐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당장 사라 말아라기보다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흐름 보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어느 정도 박스잖아요. 지금 이게 보시면 이렇게 박스잖아요. 그죠? 위아래로 박스입니다. 이 박스가 이탈되는 쪽으로 좀 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한 지금 보시면 한 11만 원 부근, 위쪽으로는 한 12만 원 부근, 그 좁은 만 원짜리 박스 안에 갇혀 있거든요. 이 박스 탈피하는지 여부 좀 챙겨 보셔야 되는데, 뭐 내일부터 한번 반응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반도체가 잘 가는 길은 사실 뭐 물론 미국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또 미국의 IT 섹터주도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 쪽들의 변화에 대해서 맞춰서 좀 많이 우리나라도 움직였던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또 경기에 대한 우려감 내지는 뭐 미국에서의 금리 발표 이후에 시장의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긍정적이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좀 추세, 기술적인 분석 이런 걸 좀 하면서 단기적으로 호흡을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아니면 팔고 맞으면 다시 사고 이러면서 리스크 관리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잘 해지 주는 게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조금 하이닉스의 움직임 보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반도체들의 움직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도 반도체고 또 약간 흐름이 좀 괜찮은 것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드림텍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되게 급등했었거든요. 드림텍 엄청 급등했다가 지금 두두둑 빠지기는 했는데 이 부분도 한 11,000원에서 11,500원 사이? 네, 요 정도 지지력만 좀 확인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좀 관심 갖고 보실 수가 있겠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저는 이거 뭐 단기로는 계속 말씀 안 드려요. 장기로 드리는 종목이니까 뭐 어렵게 탈피한 종목이니만큼 하여튼 뭐 5만 원만 안 깨진다라면은 저는 꾸준히 보유해서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고, 사실 지난번 여기 6만 한 3천 원 정도 오면은 한번 털었다가 밑에 내려오면 다시 사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5만 9천 원대에서 그냥 바로 빠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수급에 있어서는 큰 이탈은 없어요. 오늘 같은 날도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 계좌로 펄어비스는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드림텍 같은 경우도 외국인 계좌랑 기금 계좌가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뭐 추세는 흔들거렸을지언정 수급이 흔들거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현대백화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다른 소비주들과는 좀 다르게 바닥을 먼저 탈피했고 수급이 좀 개선됐던 상태였었고, 지금 이제 60일선 지지하고 오늘 끌고 올라왔거든요. 20일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에 대한 우려감,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힘든 건 사실이 맞지만, 역시 여기도 지금 연기금이 꾸준히 사가 주고 있고 외국인 사 들어가고 있는 수급을 생각하시면서 뭐 만약에 내수주 장기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실만 하겠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세 종목 정도를 좀 리뷰를 해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서 2차 전지 위주로 좀 분석을 해드렸고, 종목을 뭐 따로 추천을 드리거나 뭐 관심 종목을 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내용 중에서 좀 잘 확인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했고 다시 부품주들도 이제 발표하고 있긴 한데 부품주들도 그 다음 자동차의 행보를 따르겠죠. 사실 현대차 실적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뭐 괜찮았던 게 사실 현대 로템이 좋아서 실적이 좀 괜찮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로템 주가는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로템도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사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다음 뭐 11월 달? 네, 그때 한번 리밸런싱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추가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가격 메리트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제가 당장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제 재건주들, 건설 기계주들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또 다 급락했잖아요. 그렇다시피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어느 정도 추세를 끌고 올라오다 고점이 되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있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주가의 고점과 저점에 가장 핵심적인 신호는 변동성이에요. 바닥에서 변동성을 계속 보이다가 터닝하면 되게 빠르게 올라오고, 고점 부근에서도 계속 변동성을 보이다가 뚫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계속 변동성을 보이다가 밑으로 방향 잡으면 엄청 많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과 저점의 징후는 주가의 등락이 심해지는 이 변동성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시장에서 변동성이 컸던 종목들 향후에 대응하실 때 좀 주의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뭐 추세 유지력, 그다음에 최근에 주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대장주들이 다시 살아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고 내일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봐주시고, 아까 네, 오스코텍도 제가 예전에 보던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이 종목이 좀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최근에 거래 엄청 싣고 있거든요. 오스코텍이랑 유한양의 행보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이쪽도 임상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제약바이오에서 조금 달라지고 있다. 뭐 물론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와서 오늘 같은 날에도 절대 안 빠지고 버텼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스코텍 정도는 좀 볼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급도 보시면 사모펀드가 좀 들어왔거든요. 물론 외국인들이 여기서 꾸준히 샀잖아요. 22,000원부터 꾸준히 사서 어제까지 많이 사고 오늘은 조금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외국인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22,000원대부터 꾸준히 사왔던 물량이 분명히 있었고 사모펀드와 투신 보험권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고, 오늘 같은 시장 변동성 한에서도 오스코텍이 잘 버텼다라는 점, 이 점을 기반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역시 이쪽도 뭔가가 기대할 만한 뭔가가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26,000원 정도에다가 오스코텍은 마지노선을 설정하시고요. 변동성 최대한 활용하시고 제가 볼 때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는 전략, 만약에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면은 한번 단기 트레이딩 들어가서 방향성 보시고 아니면 뭐 바로 잘라도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이 3만 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면 확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있겠어요라는 좀 있을 것 같이 얘기했는데 그건 아니고 이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뭐 제약바이오 주식들 많이 빠지고 변동성 보이는 구간 한에서 혼자가 최근에 며칠 동안 거래가 실리고 네 움직임도 빠지지가 않고 잘 버텼기 때문에 요 종목이 아까 장중에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추세상으로는 한 24,000원 정도가 거래 없이 빠진다라면 좋은 가격대 접근할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웬만하면 안 날아오고 그냥 가는 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안에서 아까 하나 안 봐드린 게 네, LG화학도 조금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서 80만 원 좀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좀 시장을 잘못 만나서 좀 고점 달고 내려왔거든요. LG화학도 지금 시즌이라면은 70만 원? 네, 70만 원 지지선으로 생각하시면서 추세 흐름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워낙 뭐 화학주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연기금이 지금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 외국인이 오늘 처음 들어왔다라는 거 요거 때문에라도 수급의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챙겨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좀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나름대로 중형급 이상의 대장주였었던 2차 전지 종목들, 소재주들의 좀 변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시 좀 챙겨서 보시고 기존 대장주였던 그 대여섯 종목들의 방향성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의 고점과 저점의 이탈 여부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너무 고생하셨고요. 오늘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좀 다 잊고 편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